자, 지금 비트코인에서 나오고 있는 반등, 여기에 좋아하시고만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속지 마세요. 이거 100% 함정이고요. 지금 오르는 건 여러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오래 있을 마지막, 더 큰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기 위한 세력들의 마지막 장난질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의 이 움직임, 이번 급락의 진짜 의미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계좌는 또 한 번 청산 계좌가 될 뿐입니다. 근거는 명확한데요. 지금 4시간 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급락을 한 이후로 위로 올라가서 만나는 첫 번째 FEG 구간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트는 이러한 매물대는 강한 호재, 매수세로 밀어내지 못하면 한 번에 뚫어낼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구간을 뚫기 위해서는 엄청난 매수세가 동반돼야 되지만 4시간 봉에 202평까지 겹치고 있으므로 우리가 단기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은 반락할 구간이 존재한다. 그러니 이런 구간에서 단기 상승을 당길 때 풀롱 들어가시는 분들 여기에서 다 청산당할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정확한 저항 구간이 어딘지 파악을 하시고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하고 관망하면서 분할 매수 그 다음에 분할 익절을 해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러니 이 결정적 타점 놓치면 이번 하락장 다시 한번 못 버티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제가 오전 옵션 만기장을 끝내고 이제 오후에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을 현물, 선물, 단기 대응 추세 매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오전장에 있어서 구독, 좋아요 너무 모자랍니다. 보신 분들에 비해 모자라죠? 자, 요즘 저 정말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정말 밤새도록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런 자료들 모두 만들어 오고 있죠. 오늘도 정확한 타점들 알려드릴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의 홀딩 포지션 216.24%고 80.8K에서부터 잡아서 지금 쭉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 번도 익절 없었던 거 아니고 이런 고점들 있죠. 저는 모두 분할 익절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모든 영상 실시간 인증을 도와드렸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보여드린 관점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옵션 만기장 5시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제가 이번 주말장은 좀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큰 하락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관점을 2026년의 패턴으로는 하락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로는 달봉에서의 캔들 자체가 위에 역망치형이고 월봉상 윗꼬리가 깃 역망치형이 형성되어 있다. 해당 포지션에 대해서는 지금 12달로 봐도 마찬가지인 이런 역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단의 매도 압력이 압도적이라는 하락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달로 봤을 때 우리가 캔들의 이전 캔들 자체가 음봉으로 끝이 났고 꼬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을 조금은 반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차트가 등장할 수 있으므로 2026년은 어느 정도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좀 대비해야 되는 해가 아닌가라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여러분 하락을 한다고 차트가 이렇게 쭉 떨어지기만 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 그 사이에 있는 하모닉 패턴, 여러 가지 상승 패턴 등과 함께 계속해서 단기 반등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은 일단 단기 반등장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이 그 단기 반등장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으니 오늘도 간단하게 다뤄볼 거고 현재는 지금 이 아래쪽에 보시면 오더블럭이 들어왔습니다. 84에서 85K의 오더블럭 이 들어왔다는 건 이전 저점을 깨고 FEG의 물량을 가지고 이 세력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람들의 평단이 새롭게 생겼다. 그러니 요 라인이 깨지는 순간 어떻게 하방으로 압력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손절가나 이탈가를 본다면 첫 번째 구간은 84에서 85를 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술적 차트로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 위에 있는 지니까 딱 여기에서 계속 저항을 맞았죠. 이 구간에서 똑같이 되돌림 현상 나올 거 생각하고 계속해서 뚫지 못하는 건 하락세, 매도 압력 깊어진다. 진입 들어가고 아래에 있는 FEG까지 꼬리 쫓아가지 않는 선에서 숏 들어가시면 충분히 제가 들어간 것처럼 모두 수익을 내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타점들이 여러분들에게 꽤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곳 복리 계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타점이고요. 자, 이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들어가실 수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 다 제 개인 코인 스터디룸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실제로 해당 포지션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자, 해당 포지션은 제가 들어가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이러한 근거로 들어가는구나 편하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는데요. 그 외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차트 분석 자료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관점으로 실시간 타점들을 보게 되면 제가 실제로 손절하는 구간들도 보게 되고 왜 손절이 났는지까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꽤나 많은 인사이트가 쌓이고 그 다음 이런 실시간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아까운 라인들 있죠. 이런 라인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나 고정 댓글 한 번씩 봐주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스터디룸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유료로 운영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눌러주셔야 되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것들 가져가셔서 불법 리딩방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사칭하시는 거 굉장히 조심하시고요. 요새 제3자 정보동이라고 해서 자, 이런 자기의 신상 정보 파는 거 되게 많죠.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절대 그런 식으로 운영 안 하고 있으니까 제 방은 편하게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하모니 패턴으로 인한 상승 구간을 볼 텐데요.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2026년에 하락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아래쪽에 세력의 매수세, 오더블럭이 들어왔다. 우선적으로는 위로 한번 보내줄 거다. 이렇게 하고 위로 98K를 우리가 한번 찍고 왔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아직 이 사람들의 평단이 무너지지 않은 이상 단기적으로 우리가 윗구간을 조금 더 볼 수 있고 현재 하모니 패턴이라는 상승 패턴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다. 근데 어디까지 이 하모니 패턴의 반등을 잡고 위로 당겼을 때 이전 숏 스퀴즈 구간 계속해서 숏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강력한 지지 저항선 해당 라인이 딱 여기까지 90에서 91.2입니다. 자, 여기도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 되냐? 4시간봉으로 이동하게 되면 4시간 FEG의 하단, 우리 이 해당 FEG의 하단이 몇이에요? 지금 92.47에 위치하고 있고 4시간 202평이 91.6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전 숏 스퀴즈 구간을 뚫어도 4시간봉의 FEG 하단, 제가 뭐가 생긴다고 했죠? FEG는 저항이 생긴다, 지지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뚫어내긴 힘들고 심지어 저항이 하나가 아니라 이 구간에 있는 202평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저항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두 가지 저항이 동시에 작용한다면 우리가 이곳을 한 번에 뚫어내기는 힘드므로 이런 구간에 왔을 때는 적절한 분할 매수, 분할 익절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 이 구간에서부터 갑자기 롱에 혹해서 우리가 풀롱 때려박는 짓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으로 올라가는 근거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수익을 냈던 구간, 이 FEG의 되돌린 구간, 그러니 이곳으로 되돌아가려는 차트의 성질이 한 번은 나올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있을 옵션 만기와 청산 시나리오를 함께 보셔야 된다. 자, 그럼 옵션 만기는 뭐냐? 제가 오전 영상에서 간단하게 다뤄드렸는데요. 옵션 만기는 금요일마다 있는 내가 얼마 이상에 얼마 아래에 걸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최대 고통이라고 해서 거래소가 개미들을 가장 많이 죽일 수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그 가격대로 이끄는 이러한 차트 흐름이 많이 나온다. 근데 오늘 옵션 무빙을 우리가 봤을 때 바이낸스와 데이비트 이 두 가지를 보면 91에서 92까지 딱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물량 자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도 90에서 91까지를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럼 옵션 만기는 이 최대 고통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현재 옵션이 거기까지 못 따라가고 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옵션을 한 번에 올리기가 물량이 굉장히 힘들다는 뜻. 그렇다는 거는 오늘 바이낸스와 이런 데리비트 옵션 만기 자리까지 한 번에 올리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옵션 만기가 해당 자리에 있는데 왜 가격이 여기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얽매일 수 있겠지만 우선은 옵션 만기 자체가 5시까지이기 때문에 5시까지 무빙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무빙에 대해서 끝이 나고 그 다음 무빙으로 움직일 것인데 이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바로 이 청산 히트맵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만약 이 5시 물량이 끝나고 이런 데리비트와 바이낸스의 옵션 만기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상승을 해준다면 상승분이 나와도 최대 어디까지? 91.6.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최대 92K 부근이고 이 부근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반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90K의 지지를 잃는다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하방에 대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차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오늘 해당 자리에서 윗 구간까지 이 최대 고통 자리까지 옮기지 못하고 이 이전 저항들을 모두 뚫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청산 시나리오를 한번 봐야겠죠. 자, 현재 청산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쪽에 있는 물량, 밝은 물량이 청산당할 개미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윗구간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이 개미들 다 죽는다.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위가 개미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세력이라면 이 윗구간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전 저항을 뛰어넘으면서 이 윗구간으로 올라가 준다면 이 위에 있는 청산맵을 모두 다 소화시키고 아래쪽으로 되돌아와서 이 구간을 다시 터치해주는 그러한 장 형세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최대 고통가로 가지 못하고 나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 2번 버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한 곳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보기보다는 조건부로 이 조건을 채웠을 때, 이 아래 조건을 채웠을 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실시간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구간에서 지금 왜 다시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냐? 우선 이 구간을 우리가 TPO 지표로 한번 볼 텐데요. TPO 지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트레이딩 뷰에다가 TPO라고 치면 시간 가격 기회가 뜹니다. 자, 요거 프리미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TPO라고 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1년에 100만 원이기 때문에 굳이 이 돈 주고 내가 트레이딩 뷰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지표라고 남겨주시고 저한테 공유받아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어떤 지표냐? 우선은요, 이 지표는 이렇게 이 시간 가격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가격대를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 가격 표기 뭐가 다른데? 자, 요런 가격대에서는 뭐가 생기냐?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지와 저항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89.4와 89.9에서 지지와 저항이 빡세게 생기고 있다. 그러니 이 구간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돌아오고 이 아래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 상승을 추가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면 이 89.9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이 구간을 지지받고 올려줘야 된다. 몇 시간 봉에서 1시간 봉에서 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려준다면 또 한번 윗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상승 기조 단기적으로 제가 오늘 관점에서 말씀드렸죠?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기적 관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 지금 단기 반등 이후에 물량을 회수하는 구간 반드시 이런 곳에서 한 번은 나올 거다. 이 해당 FEG를 한 번에 뚫을 만큼 지금 매수세가 받쳐주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던 이런 90K들 있죠. 90K는 이전 쇼 포지션 우리가 계속 박스권에 갇혀있고 한 번에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강력한 지지 저항을 보여주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90K를 다시 한번 단기 반등으로 인해서 아래쪽의 지지를 잃을 때 하방 물량에 대해서 청산당할 자리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방에 대한 주의를 해줘야 되고 장기 하락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1시간 봉에서 보여드렸던 이 84K 아래쪽에 있는 84K의 오더 블럭이 깨지는지 깨지지 않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게 깨지게 된다면 조금 더 가속화돼서 하락세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중기적 고점으로 봐도 지금 우리가 일목구름을 볼 수
수 있는데 일목구름의 상단 자체가 94K입니다. 우리가 93 위로만 올려줘도 어느 정도의 상승 기조로 바뀐다고 볼 수는 있지만 94K에서 강력한 저항에 맞을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구간에서는 계속 다른 지표들을 함께 봐줘야 된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93K에서 종가로 이 날봉을 또 한번 넘어준다면 저희에게는 다시 상승 기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지금 전체적인 26년의 하락장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신통방통한 이전에 제가 여기까지 오를 때 오른다고 확신했던 그 정도의 상승 기조 93, 94까지는 봐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연히 단기적인 상승 기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나오지 않더라도 주말 지나고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기조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뭐 100, 200K를 보고 막 이런 기조는 아니고요.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이런 하락장 형태도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비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스터디룸 통해서 대응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다른 비트코인 자리들 혹여나 뭐 이더리움, 리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다면 함께 올리면서 오늘 그리고 주말장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궁금하신 거 있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